이기만 씨 60세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마트에 가고 아들은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는 한적한 오후 2시.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무조사과 김철수 조사관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공무원 특유의 권위 있는 톤이었다. 이 씨는 긴장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다니. 이기만 씨 맞으시죠? 대개 계좌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불법 자금이 뭔가요? 저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현재 대개 농협 계좌 5-6781로 끝나는 계좌로 의심스러운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기만 씨는 깜짝 놀랐다. 정확히 자신의 계좌번호 뒷자리였다. 어떻게 내 계좌번호를 알지? 혹시 최근에 대출을 받으시거나 투자 상품에 가입하신 적 있으시죠? 생각해보니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적금을 하나 가입했었다. 아, 적금 하나 들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적금을 처리한 은행 직원이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구속됐고 피해 고객들의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기만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금 세탁? 범죄 조직?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대개 계좌가 범죄 수익금의 경유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댁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아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 5시에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김 조사관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긴박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잠깐만요. 제가 아들에게 물어보고.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외부에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기만 씨는 말문이 막혔다. 수사방해죄까지?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댁의 모든 계좌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 조사관은 이기만 씨에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좌별 잔액을 하나하나 확인시켰다. 농협 2,800만원, 우리은행 1,200만원, 신한은행 950만원, 총 4,950만원이 확인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돈은 이기만 씨가 3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차곡차곡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서 정말 소중한 돈이었다. 이 돈이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해요. 안전한 계좌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상황을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자진감독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로 돈을 임시로 옮겨두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기만 씨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국세청에서 하는 말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계좌는 일반인이 직접 개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이체해야만 해요. 그래야 나중에 수사가 끝났을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제가 직접 송금하라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모든 계좌가 영구 동결될 수 있습니다. 김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혹시 확인차 국세청에 직접 전화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담당자들이 모두 외근 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극비수사 사안이라 일반 직원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말이 막혔다. 그럴듯하게 들렸다. 제가 지금부터 자진감독계좌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정확히 받아 적으세요. 잠깐만요.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기만 씨, 지금 이 통화도 녹음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댁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수사에 차질이 생기면 그 책임은 댁이 져야 해요. 이기만 씨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60년을 살면서 공무원과 마찰을 빚어본 적이 없었던 그로서는 국세청 조사관의 말에 거역하기 어려웠다. KB국민은행 267-89-01-23456 예금주는 금융감독원 특별계좌입니다. 이기만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적었다. 먼저 가장 적은 금액부터 보내보세요.
시스템 확인차 신한은행에서 950만 원부터 송금해 주세요. 950만 원을 다 보내라고요? 일시적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드려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면 완료됩니다. 이기만 씨는 인터넷 뱅킹에서 이체 화면을 열었다. 받는 사람 이름을 금융감독원 특별계좌라고 입력했다. 지금 송금 버튼을 누르셨나요? 네. 좋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다음 계좌로 넘어가겠습니다. 950만 원이 사라졌다. 이기만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말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시 영수증 같은 건 없나요? 모든 거래 내역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은행 계좌 1,200만 원을 송금해 주세요. 이것도 다 보내야 하나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기만 씨, 지금 장난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이 대개 계좌를 노리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그들이 먼저 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일부만 먼저 옮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스템상 전액을 한 번에 이동해야 해요. 부분 이체는 오히려 시스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기만 씨는 고민했다. 1,200만 원도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확인하는데 정말 안전한 거죠? 제가 국세청 조사관 신분으로 보장합니다. 혹시 믿지 못하시겠으면 제 공무원증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4578-2019입니다. 숫자까지 정확히 말하니까 믿을만했다. 또한 지금 이 통화는 국세청 공식 녹음 시스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녹음 파일이 증거가 됩니다. 이기만 씨는 결국 1,200만 원도 송금했다. 마지막으로 농협 2,8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것마저 보내면 저희 집에는 생활비도 없어져요. 걱정 마세요. 내일 오전 9시까지 모든 돈이 원래 계좌로 복구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일로 고생한 피해자들에게는 별도의 위로금도 지급해요. 위로금까지. 이기만 씨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지금 마지막 송금을 완료해 주시면 제가 처리 완료 확인서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800만 원. 평생 모아온 돈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2,800만 원도 송금했다. 총 4,950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오전에 복구 안내 연락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확인 문서 같은 건? 전화가 끊어졌다. 전화가 끊어진 후 이기만 씨는 갑자기 불안해졌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성급하게 진행된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 자진감독 계좌를 검색해봤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특별계좌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사기인가? 아들 기성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성아, 큰일 났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기만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다. 기성이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 5천만 원을 타요? 설마. 국세청에서 전화 왔다니까. 내 계좌번호도 정확히 알고 있었어. 기성이는 급히 회사를 나왔다. 집에 도착한 기성이는 바로 국세청에 전화를 걸었다. 국세청입니다. 세무조사과 김철수 조사관 있나요? 죄송한데요. 저희 세무조사과에는 김철수라는 직원이 없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시죠? 기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기에 당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아버지가 보낸 돈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전화를 끊은 기성이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이기만 씨는 이미 무슨 일인지 눈치채고 있었다. 사기였어? 네, 아버지. 이기만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4,950만 원.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이기만 씨는 머리를 감쌌다. 부자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이런 사건에 익숙해 보였다. 요즘 이런 수법이 정말 많아요. 예전처럼 단순히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 아버지 돈은 찾을 수 있나요? 기성이가 간절히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돈들은 송금과 동시에 여러 계좌로 분산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기만 씨가 화를 냈다. 그럼 경찰은 뭐 하는 거예요? 범인도 못 잡고. 수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내에는 말단 조직원들만 있어서 실질적인 주범을 잡기가 어려워요. 형사는 사건 접수를 받으면서 설명했다. 이분들 수법이 정말 교묘해요.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보내게 만드니까 기술적으로는 자발적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예전에는 계좌 정보를 빼내서 직접 인출했는데 그러면 명백한 절도죄가 성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니까 입증이 복잡해진 거죠.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기성이는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알아봤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많았다. 아버지, 이거 봐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화면에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들이 정리돼 있었다.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들 1. 개인정보 선수집, 미리은행, 카드회사, 통신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신뢰도를 높임. 2. 기관 사칭의 고도화, 국세청, 금감원, 검찰청까지 사칭하며 공포심 조성. 3. 가짜 제도 생성, 자진감독 계좌, 안전보관 계좌 등 그럴듯한 가짜 제도 만들어냄. 4. 심리적 압박, 시간 제한, 협박, 수사 방해 등으로 판단력 흐림. 5. 자발적 송금 유도,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게 만들어 법적 책임 회피. 이렇게 정교해졌으면 누가 안 속을 수 있어. 이기만 씨가 한탄했다. 기성이도 아버지를 탓할 수 없었다. 자신이었어도 속았을 것 같았다.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박영수 씨 65세는 3,800만 원을 잃었다. 금감원에서 전화와서 대출 사기에 연루됐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해서. 김미숙 씨 58세는 2,200만 원 피해를 봤다. 검찰청에서 전화와서 제가 보이스피싱의 계좌를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무고를 증명하려면 돈을 옮겨야 한다고. 최종민 씨 62세는 무려 6,500만 원을 잃었다. 경찰청에서 전화와서 제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다고. 하루 종일 전화 받으면서 모든 돈을 다 보냈어요. 이기만 씨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다. 이런 놈들을 어떻게 잡을 수 없을까? 경찰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도 교묘해서. 박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집으로 돌아온 이기만 씨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다. 아내 순자 씨가 걱정했다. 여보 그만 자책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5천만 원이야. 우리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60세의 나이에 다시 5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기성이도 자주 찾아와서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어떻게 도와? 너도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하지만 이기만 씨의 자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기만 씨는 자신이 당한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니 사기꾼들의 준비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보이스피싱 사전 준비 과정 1. 개인정보 수집, 은행 명세서,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미리 입수. 2. 심리 분석, 나이, 성격,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준비. 3. 타이밍 선택, 혼자 있을 시간대, 판단력이 흐려질 상황 노림. 4. 신뢰도 구축, 정확한 개인정보로 신뢰감 조성. 5. 압박과 유도, 시간 제한과 공포심으로 즉시 행동 유도. 정말 악랄하네. 이기만 씨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의 피해자였는지 알았다. 특히 자신의 계좌번호 뒷자리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 적금 가입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사전에 상당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었다. 6개월 후
이기만 씨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하게 됐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경험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여러분, 저는 올해 초에 보이스피싱으로 4,950만 원을 잃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다. 이기만 씨는 담담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꾸 국세청이니 금감원이니 하면서 전화 오는 거. 그거 100% 사기입니다. 이기만 씨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요즘은요, 그냥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당신 손으로 스스로 돈을 옮기게 만듭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거짓말들. 1. 자진감독 계좌, 그런 제도 없습니다. 2. 안전보관 계좌, 가짜입니다. 3. 긴급조치 필요, 진짜 기관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4. 수사방해죄 처벌, 협박입니다. 5. 계좌 동결, 무섭게 들리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무섭게 협박하죠? 지금 안 옮기면 계좌 전부 동결됩니다. 겁나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직접 이체해버리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걸어서 돈 옮기라 하는 나라 보셨어요? 없습니다. 공식 기관은 절대 계좌번호, 비밀번호 요구 안 합니다. 강의가 절정에 달할 때 이기만 씨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 얘기 꺼내는 순간 무조건 사기. 끊고 직접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때 생각해보니 왜 국세청이 개인 전화로 연락을 할까요? 공식 문서로 통지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하루 안에 5천만 원을 옮기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이기만 씨는 자신의 실수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설명했다. 피 같은 돈 스스로 넘겨주고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려움이 바로 그놈들의 먹잇감입니다. 강의 후 많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었거든요. 당신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